이 최신 뉴스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게 대부분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씩 다 껴 있어요. 다 맞는 게 하나씩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제대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거지. 흐름을 조금 먼저 엿보신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KBN 최재중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제 최신 뉴스를 한번 이야기 드릴 때가 왔어요. 네, 뭐 한동안 안 했으니까요. 인텔이 이번에 메테오 레이크를 노트북에만 출시한다고 이제 확정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PC는 어떻게 되나? 네. 이제 에로 레이크가 다음 순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나 레이크고. 근데 이 내용이 동시에 나왔어요. 에로 레이크, 루나 레이크. 네. 제가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죠? 네, 이거 CES에서. 아, 직접 가신데. 네, CES의 MSI 부스에 인텔 부사장이 오셨어요. 네네네. 그분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질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질답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안 되는 영어로. 뭐라고 네, 안 되는 물어보셨나요? 영어로. I heard that Intel prepares in this year. For 15th generation. We haven't made any branding decisions yet. So Caitlin is actually the person who can answer that. But because I don't know what Arrow Lake's going to be branded. So it could be this year. It could be as soon this as year. early second half, yes. I heard that there is a Lunar Lake. Well, you'll have Lunar Lake and you'll have Arrow Lake. Yeah. So this year you'll have a code name of Arrow Lake and Lunar Lunar Lake. Lake. We have not discussed. We have what not discussed brand. what we're going to brand them yet. I got it. Thank you. Yes, of course. It's a good That is a question. very big issue. And you 그래서 help 루나 레이크가 올해 나오고요. 네. 이제 데스크탑은 에로 레이크가 그쵸. 나오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 번째는 메테오 레이크가 아예 취소되는 케이스. 근데 지금 실제로 메테오 레이크 취소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기업 예, 예. 그 대규모 제조사에 공급하는 용만 나오고 DIY 시장에서는 제품 출시를 안 할 수도 있는 따로 거예요. CPU만 살 수는 없게. 예. 그러면 실제로 출시 안 한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건 네. 마찬가지죠. 에로레이크가 24년 3, 4분기에 네. 데스크탑이 나오고 노트북은 24년 3, 4분기에 루나레이크가 나와요. 네. 직접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 D램이 박혀 있는 네. CPU를. 제가 얘기한 대로 나왔잖아요. 네네, D램 그치. 통합된 예. 형태로. M1이에요. 그렇죠. 네. 예. 똑같아요. M1하고. 사실상 그쪽 방향으로 간 거죠, 그냥. 네. 예. D램이 아예 들어가면서 네. 메모리가 밖에 있으면 GPU와 CPU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CPU가 메모리로 보냈다가 네. 메모리에서 GPU가 가져갔다가 네. 다시 GPU가 메모리로 보냈다가 CPU가 가져갔다가 네. 리라이트가 4번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D램이 붙어 있으면요. 다이렉트로 돼요. 예. 그럼 이게 리드라이트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성능이 거기서 대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인텔도 그렇게 만든 거고. 인텔이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모바일 프로세서의 기본 구성이 마침표가 딱 찍히는 순간이 루나레이크예요. 그리고 이 루나레이크는 와트수, 네. 엔트리 레벨은 10와트 이하급도 있을 거고 그렇죠. 높은 거는 한 15와트에서 20와트급이 나올 거고 그렇죠. 메테오 레이크가 지금 25와트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20-30%더 전력이 줄어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정 업그레이드는 것 때문에 30% 전력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5%에서 30% 좋아지면 얼마야. 딱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테오 레이크 노트북이 AI 노트북을 표방하면서 네. 시장에 한번 활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코로나 때 노트북을 사셨던 분들이 2024년대가 되면은 교체 시기가 온다. 네, 맞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체 시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트북 시장의 수요가 확 한번 또 생기는 거죠. 네, 데스크탑 메테오 레이크가 취소된 걸 제외하고는 인텔이 애초에 얘기한 로드맵을 그대로 가고 있거나 거꾸로 당기고 있거나. 네. 포커스가 어딘 것 같아요? 데스크탑하고 모바일 중에서. 저는 모바일 같은데. 그죠? 모바일에 포커스 같죠? 왜냐면 모바일 당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바일이 더 급하다는 얘기예요. 인텔이 가지고 있는 자원 대부분을 다 지금 모바일에 쏟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는 노트북. 그렇죠. 예. 노트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텔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세서를 가지고 노트북 말고 다른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세서를 이제 만들었으니 니들이 노트북 말고 이걸 가지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PC 베이스의 제품을 좀 만들어봐. 재료는 줄게. 재료는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CES 때 MSI가 클로를 발표하고 인텔 부사장이 온 거예요. 와서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아, 인텔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클로를 띄워주잖아요. 네. 왜 띄워주겠어요? 새로운 시도니까. 새로운 시도니까. 네. 기존에 AMD가 장악하겠던 혹은 다른 브랜드가 장악하겠던 것을 인텔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텔이 원하는 것은 노트북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다른 디바이스로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올 테니까. 그러니까 더 확장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인텔은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스마트폰 CPU, 태블릿 CPU, 아톰 네. 그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누구 때? 브라이언 그르자니까.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때. 그치. 그 전략은 포기하고 이 CPU로 다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그 시장과 그 시장을 외곽에서 조금씩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에로레이크 데스크탑 인용 CPU 메인보드에 대한 내용이 약간 유출된 내용이 뉴스로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800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에로레이크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이제 800 시리즈는 이제 DDR5만 먼저 지원하고요. 소켓도 변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LG의 185 하나. 네. 네. 185 하나. 일단은 이 기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에로레이크가 CPU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보드가 나오면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네. DDR5만 지원하는 거는 상식이고요. 그렇죠. 이제 상식이 됐죠. 예, 그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DDR4를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예, 지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세대야, 이제. 예. 저는 처음에 어떻게 치겠냐면은 DDR6랑 겸용이거나 DDR6용이 좀 나오지도 않을까? 그게 없더라고요. 아. 대신에 이제 DDR5가 6400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예. 인텔이 지금 그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때문이에요. 네, 아크랑 예. 같이 그래픽 카드가 통합해가지고 통합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올리려고 CPU 야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메모리 클럭 올라가고 대역폭 올라가면은 대역폭이 GPU 성능도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DDR5를 더 클럭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미 몇 번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6400 지원한다는 게 확정이 된 것 같고 네. 아마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은 더 높은 메모리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7200이나 그렇죠. 예, 그런 제품들도 강화된 메테오 레이크의 강화된 GPU 코어 네. 그리고 더 빠른 DDR5 올해 24년 3, 4분기에 나올 제품은 데스크탑도 구매 메리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2세대나 그 이전 세대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충분한 명분이 되겠다. 예. 그럼 PC 시장의 활성화가 조금 이제 3, 4분기부터는 되지 않겠느냐. 정말 오랜만에 인텔이 출시하는 신제품이 사람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된 특별한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에로레이크 얘기한 거랑 더 달라진 게 없어요. X86 계열 제품의 그 이제 약점이 엄청나게 보완이 되는 거죠. 이제 에로레이크부터는 현재 지금 공개된 것은 DDR5 6400 기본 지원. 네네네. 예, 로 나와 있고 지금은 인텔이 6400 지원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장 성능, 내장 그래픽 성능. 내장 그래픽 성능. 그렇죠. 그걸 메모리 많이 대역폭을 잡아먹으니까. 늘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6400 때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15세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15세대가 아니죠. 그렇죠. 코어 울트라죠. 예.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인텔 부사장한테 15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15세대 제품 언제 나와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15 제너레이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 주더라고요. 아, 15세대가 아니다. 아, 코어다. 코어. 예, 예, 그 민감하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에로레이크 얘기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코어 울트라 시리즈부터는 이제 P코어의 하이퍼 스레딩이 빠진다고 그러네요.
저도 이건 조금 놀랐어요. 어, 네, 조금 놀랬고 우리가 너무 하이퍼 스레딩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코어 울트라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네. 하이퍼 스레딩이 빠져도 견줄 수 있는 성능이 나와야 돼요. 야, 예. 안 나오면 문제의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말이 나오겠죠. 예, 말이 나올 거예요. 있던 게 왜 뺐네. 예. 그만큼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음,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있던 거 뺏은 있던 거니까. 있던 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설계하는 구조적으로는 봤을 때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지금 하이퍼 스레딩이 처음 나왔을 때는 피코 2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코 2코가 됐죠. 네. 거기다 LP 2코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돼요. 네. 그럼 진짜 많긴 많네요. 그죠? 네, 뭐가 많잖아요. 네. 뭐가 많으면 문제가 뭐서 발생하냐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필요 없는 걸 빼고 문제를 단순하게 구성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게 거꾸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만들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빼서 만드는 게 더 단순하고 더 효율이 좋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후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문제는 사용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야. 그렇죠. 사용자들이 설득이 안 될 거거든.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이거 네. 100% 이거 비판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게 인텔의 다음 세대 마케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설득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은 그 성능이 충분히 경쟁 가능한 성능이 나와야 이게 묻히거든요. 한 번 딱 고착화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 그만한 명분을 줘야 사람들이 순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 바꿨어라고 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텔이 얼마큼 잘 해결하느냐가 전 개인적으로 숙제인 것 같아요. 최신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AMD CPU 뉴스가 있어요. 그래나이트 리치가 이제 양산된다는 뉴스가 떴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네네. 바뀐 거 없을 거라고. 근데 후반기로 넘어가면 여기는 가격 안정화가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신제품 나와요. 네. 근데 그 신제품이 7000 시리즈에서 바뀐 게 없어요. 그럴 확률이 높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신제품은 확 바뀌거든요. 네. 메테오레이크가 됐든 에로레이크가 됐든 네. 둘 중에 하나가 확 바뀌어요. 효과는 이쪽으로 집중되죠. 그쵸. 이목이 네. 다 글로 가겠죠. 예. 네. 그러니까 관심이 인텔 쪽으로 쏠릴 게 뻔하기 때문에 AMD는 하반기는 박지 않아요. 네. 네네. 바뀐 건 없을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 AI 관련된 얘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뭐 그건 당연히 인텔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CPU 아키텍처가 성능이나 이런 것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AI가 메테오레이크부터 네. AI 노트북 해가지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당연히 지금 AMD도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AMD도 노트북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AI 발표를 이미 그렇죠. 했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그 NPU 코어가 들어가겠죠. 네. 시대 트렌드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어떤 거요? 인텔이 발표 안 하니까 AMD도 발표 안 한다고. 예. 그 얘기 기억나죠? 예. 전방편 때 그렇게 예, 얘기했죠. 예. 인텔이 확정을 했잖아. 아, 그쵸. 루나 레이크, 뭐 에로 레이크. 루나 레이크하고 에로 레이크. 올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나오는 거야. 아, 뭐 진짜 따라쟁이들. 서로 알고 있는 거겠죠, 스케줄 어느 정도? 아 이거 다 알지 왜 몰라. 그렇겠죠. 네, 다 알죠. 네. 네. 컴퓨텍스쯤에 발표하지 않을까요? 인텔이 3, 4분기잖아요. 네. 그러면 3분기면 7, 8, 9잖아요. 네. 그러면 6월에 발표하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컴퓨텍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컴퓨텍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텔이 3Q에서 4Q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하려면 컴퓨텍스예요. 그렇죠. 근데 인텔 발표가 10월로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컴퓨텍스에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이 언제 발표할 거냐가 이 발표를 결정지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인텔이 발표까지도. 만약에 7, 8, 9다 그러면 컴퓨텍스 할 거고 인텔이 10, 11, 12다 그럼 컴퓨텍스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텍스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저는 인텔이 10월에서 11월 봐요. 아, 네. 많이 늦게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10월에서 11월이 되면 할리데이 시즌 있죠? 예. 땡스기빙 데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블랙 연말 프라이데이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이에요. 판매 많이 나오는 시기. 네. 그 타이밍에 내놔야 11월, 12월에 쫙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10월이면 AMD는 9월. 음.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앞서서 낼 가능성이 있죠. 8월 중순에 게임스컴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게임스컴도 8월에 있죠. 네, 게임스컴. 요번에 AMD 라이젠 7000번대 시리즈 CPU에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얘기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정치적인 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그냥 해프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이 정치적 문제는 우리도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워낙 민감한 네.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를 딴 데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싫어하거든요. 요번에 주목받는 기술이 하나가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프레임 생성 기술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뭐 DLSS나 AMD의 FSR 뭐 그리고 인텔의 이제 XESS 같은 앞에 치고 나간 게 이제 AFMF 들어보셨죠 이거? 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AMD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많은 게임 업계의 지지를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지금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이 사후 지원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에서 지포스에 비해서 항상 밀려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AMD가 이런 형태의 거 관련된 기술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는 거는 뭐 요즘에는 그런 뉘앙스가 별로 없지만 엔비디아가 게이밍인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게임보다는 딴 데 관심이 더 많으니까. AI 관심 네. 많죠. 그런데 게이밍 시장에서 표준이 되려고 노력하는 AMD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고 싶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오픈소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오픈소스로 풀어버려야 돼요. 드라이버 단에서 그냥 넣어서 그 기능이 된다가 아니라 그 네. 기술 자체를 네. 오픈소스로 풀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포스에서도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표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AMD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왜냐하면 AMD만 되게 하면 또 안 써. 그렇죠. 왜냐하면 지포스도 그거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오히려 오픈소스화해서 풀어버리면서 게임 업계의 그 기술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지포스가 되더라도 그 기술의 표준이 AMD 기술이 표준이 되니까 그러면 게임 업계 지지를 받아내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AMD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AMD가 어쨌든 지금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게이밍의 표준은 지포스란 말이에요. 게임 업계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콘솔에서는 AMD가 표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PC 게임에서는 AMD가 표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표준으로 가는 것 자체가 AMD한테는 중요해요.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 하나하나. 이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게임에서는 AMD를 쓰고 AR 하려면 엔비디아를 쓰세요. 그러니까 딱 이분화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은 일단은 AMD는 게임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AI 시장 다음 시장을 노크를 그렇죠. 계속 하겠죠. 네. 양쪽이 경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도 어쨌든 게이밍 시장에서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밟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패스하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선도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이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제가 뭔가를 계속 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먼저 좀 해라. 선도적인 이미지. 예. 그래서 게이밍 이꼴 AMD. 예. 게임 업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자꾸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AMD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AMD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싸서? 그잖아. 예. AMD를 왜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모르겠어요. 지금 AMD가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하나씩 늘어가면 아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니까 AMD를 사도 괜찮아. 제대로 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발판이 된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4070 슈퍼가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4070 Ti가 이제 엠바고가 풀리기도 했는데요. AMD가 이걸 새 제품이 아니라 그냥 가격 인하를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CPU 쪽이 살짝 좀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떤 판촉이나 뭐나 여러 가지 이제 사후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신제품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려면 어떤 액션이 나와야죠. 가격 인하도 포함될 것이고 광고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뭐 콜라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HQ에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장의 흐름이다 그냥. 네. 그래서 올해는 AMD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CES 갔는데 7600XT가 탁 하고 나와버렸네? 7900XT가 내려가면요. 네. 그 다음은 7800이고요. 그쵸. 그 다음은 7700이고요. 7600이고 다 가격 조정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AMD는 후반부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가격을 내리고 AMD는 판매량이 나온다. 메리트가 있네. 메리트가 있다. 네. 제가 라이브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600 지금 너무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6600이 지금 10만 원대 후반이. 네, 네. 그래서 올해는 AMD가 괜찮을 거예요. 아, 7600XT는 예외고요. 그러니까 7600XT는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AMD가 선택을 할 거예요. 7600을 내릴 것이냐, 7600XT를 내릴 것이냐. 아, 그래서 7600XT를 확 내리면 7600은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쏠릴 것이고 그렇죠. 7600을 확 내리면서 7600XT를 안 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상대방 경쟁 제품, 그러니까 4060급 제품이 가격이 어떻게 포지션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쪽 포지션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AMD가 가격을 7600XT 카드를 쓸 것이냐, 7600 카드를 쓸 것이냐 아주 계속 잴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가격을 추가로 내려줌으로써 시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겠죠. 4090D 이 커팅된 제품이잖아요. 중국 전용 제품으로. 이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커팅이 많이 안 됐나 봐요. 제가 처음 4090D 처음 얘기했을 때 4090D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맞아요. 상무부에서 그런 얘기- 거부할 거다라고 네.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뒤에 상무부가 허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4090D가 출시가 되는 방향으로 확정이 됐죠. 네네. 타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정치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상무부는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엔비디아는 명분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네. 이미 출시된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은 거라서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게 나오는 게 이미 합의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거라고 봐요. 아니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니까 당연히 실제 제품은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은 합의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게 아닌가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칩 자체는요 같은 칩일 거예요. 그리고 오버클럭도 4090D 클럭까지 그대로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칩을 만들어서 중국용으로 마킹만 따로 해가지고 주고 정규 클럭을 훨씬 낮춘 클럭이야라고 데이터 시트를 주면 걔네들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네. 엔비디아가. 중국 제조사 쪽에서도 잴 거예요. 클럭을 4090D 클럭까지 올린 제품을 출시 못 할 거예요. 야,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러면은 정말 차이가 없어지잖아. 원본만큼 못 올리거든요. 네, 예. 못 올릴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올려서 쓰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버클럭 하면은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4080 칩을 받고 4090이라고 이제 파는 거더라고요. 이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네. 직접 가서 유튜브 가서요. 네네. 영상을 봤는데 이 아수스 ROG예요. 아수스 ROG 네. 짝퉁이에요? 이거 아수스 ROG고요. 아니요, 아수스 ROG 짝퉁이 아니고요. 네. 아수스 ROG 그래픽 카드예요. 그냥 ROG 맞아요, 그냥? 네, ROG가 맞아요. 어. ROG가 맞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렇다라고 막 그냥 4분짜리 영상이라서 네. 특별하게 얘기가 더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4090D 금지되면서 네. 4090D 칩을 떼서 네. 데이터 센터에 쓰려고 쓰고 남잖아. 네. 그래픽 카드랑 쿨러랑 그대로 남은 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아깝잖아. 근데 거기다 4080 칩은 핀이 호환이 되니까 칩을 사다가 밀링을 한 다음에
만들어서 그래픽카드 쿨러를 끼워서 그 제품을 그대로 내보내면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업체에서 넘긴 것을 싸게 넘겼겠죠. 굉장히 싸게. 네. 그 넘긴 것을 누가 가져다가 미국 시장에 팔고 마진을 잔뜩 먹었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예. 그래서 그런 제품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하다. 내용에 보면 예. 쿨러를 장악하는 나사의 장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왜 나사 장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겠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CPU를 다시 붙였잖아. 원래 쿨러를 재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앉아서 몇백 개씩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작업을 했겠죠. 수작업으로 대충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안 된 게 튀어나오겠지. 그 안 된 게 튀어나오니까 불량이니까 당연히 여기 그 업체 요청해가지고 수리라고 맡겼으니까 딱 거기서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네.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같아. 네, 그냥 근데 뭐 어찌까지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국에만 갈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내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런 게 한 번 나왔으면은 이게 대량으로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한 개,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 1000개 수준은 이런 제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최근 들어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있으시면 벤치마크를 돌려서 성능이 의심되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SSD 이 1분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월 달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예. 네, 제가 9만 원에서 10만 원 갈 거라고 그랬는데 벌써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네. 이게 그럼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1월 10일까지는 안 올랐거든요. 네. 1월 10일 이후에 갑자기 확 오르더라고요. 어... 네. 3, 4일 단위로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그때 8만 원 초반이라고 그때 지난번 영상에서 8만 원 초반에 얘기했던 제품이 네. 지금 9만 원, 10만 원이에요. 벌써. 지금이 제일 쌉니다. 제가 현재가- 장담할게요. 지금이 싸다. 지금이 제일 쌉니다. 네. 언제 사야 돼요? 지금이요. 네. 그때 사셨으면은 그때 사했으면 이제 네, 이득 본 거죠. 네.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근데 더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아직도 네. 9만 원, 10만 원이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패닉바잉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삼성에서 직공급을 중단했다라는 뭐,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감산했다는 뭐 그런 소문이 감산이 아니고요. 아예 공급 중단. 공급 좀 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패닉바잉 때문에 지금 음. 가격이 올랐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10만 원이 넘어가면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저는 여전히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유지할게요. 네. 저가형 PCI 익스프레스 3.0 계열의 저가형 1테라 제품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오바 같아요. 그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사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바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고성능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만에서 14만 원 정도가 마지노선 같고 그 이상 올라가면 패닉바잉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미리 사셨어야 돼요. 네. 전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셨어야 된다고. 윈도우 12 저희가 예전에 윈도우 12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올해 나온다 아니다 내년에 나온다 막 가타부타 말이 많나 봐요. 25년에나 출시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윈도우 12의 키포인트는 제가 레거시가 빠지는 거라고 그렇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근데 현재 지금 윈도우 12 관련돼서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네. 상당히 굉장히 무겁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오. 네. 메테오 레이크, 에로 레이크, AMD, AI 프로세서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는 타이밍에 적절한 OS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윈도우 12가 ARM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기존에도 지원하긴 했지만 기존에도 지원하긴 했지만 예. 제대로 지원하는 첫 번째 OS가 윈도우 1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ARM의 퍼포먼스도 확실히 성능이 향상될 것이고 엔비디아의 ARM CPU와 다른 회사의 PC용 ARM CPU와 플랫폼 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은 2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5년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25년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냥 후반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반기에서 중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엔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1월에서 6월인 거예요, OS가. 왜냐면 OS가 있어야 CPU가 나와도 뭘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 12의 데드라인은 25년 1월에서 6월 사이예요. 예. 이것보다 늦어지면 문제가 골 때리는 거예요. CPU는 나와 있는데 CPU는 나와 있는데 OS가 쓸 없어. OS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참 웃기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나와야 되니까 25년 초반이라는 소문이 자꾸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최신 뉴스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게 대부분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씩 다 껴 있어요. 다 맞는 게 하나씩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제대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거지. 흐름을 조금 먼저 엿보신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네. 저번 그 전망편 얘기하셨을 때 올해 PC 시장이 좋다고 제가 얘기했을 때 최정 기자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제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됐죠. 이번 뉴스에서. 그렇죠. 이제 다 확정이 됐죠. 네. 제가 생각한 것에 긍정적인 버전으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메테오레이크가 나오는 거를 더 염려했거든요. 에로레이크가 뒤로 연기되는 거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메테오레이크가 취소되고 에로레이크가 당겨짐으로써 어쨌든 올해는 후반기에는 굉장히 PC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신제품들이 좀 짱짱하게 나오죠. 신제품들이 이제 가지면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즐거운 재미를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전반기에는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후반기에는 새로운 성능의 신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작년과 대비해서 좀 재미있는 PC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